오늘의 사례입니다. 이제 6개월 접어드는 대형견인데 입질이 조금 있어서 제가 못하게 해도 놀자는 건 줄 알아서 문의드립니다. 집에서는 본인이 싫은 것이 있으면 입질이 좀 있습니다. 특히 손을 장난감처럼 깨물고 놀자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요. 네, 강아지 입양 후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 입질이죠. 혹시 입질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배우셨나요? 콧등을 때리거나 목을 눌러서 제압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새끼 강아지 입질의 올바른 해결 방법과 이 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필수 훈련까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가보시죠. 첫 번째, 퍼피 시기 입질은 성장 과정이다. 여러분, 퍼피 시기 어린 강아지의 입질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 다르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혹시 치발기라는 물건 아시나요? 아기들이 입으로 탐색 활동을 하면서 자극을 추구하고 입안의 간지러움을 없애주는 도구인데요. 사람 아기가 치발기를 씹듯이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퍼피 시기에는 구강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즉, 이 시기의 입질은 극히 정상적인 자극 추구 행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시기의 입질은 공격이 아니라 탐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 돼라고 소리 지르거나 콧등을 때리고 목을 눌러서 제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탐구하고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하는 강아지에게 무분별한 제압과 통제는 성장 욕구를 꺾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손을 흉기로, 나아가 보호자 자체를 자극을 제한하는 방해물로 인식하게 되어서 교감 대상이 아닌 회피하고 공격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이유를 알고 보니 이 시기에 강아지를 혼내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훈련사님, 손을 무는 것을 허용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손을 물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에게 물어도 된다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 지어주면서도 이 내용의 핵심은 다양한 구강 자극을 안전하게 제공해주면서 강아지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 뭐라 그랬죠? 바로 성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나? 선생님, 제 강아지는 거절을 해도 놀자는 줄 알고 계속 달려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강아지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퍼피 시기의 강아지라는 것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끼 강아지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뇌 구조적으로 충동 조절의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한 행동을 상대가 싫어하는구나, 그러니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데요. 충동의 조절이 부족한 강아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행동이 우선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달려드는 행동을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거절에 앞서서 충동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을 선행한 뒤에 거절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의 강아지 눈앞에는 평소 좋아하는 사료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눈앞에 사료가 떨어져 있다면 빠르게 달려들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 본능적인 충동인데요. 이 충동을 강아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반복 경험하게 됩니다. 충동적 행위의 정반대 행동인 기다리고 보호자의 허락을 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강아지는 기다리는 충동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눈치와 허락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서 강아지의 뇌는 점차 안정적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거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연습을 토대로 매년 성장을 이룬 반려견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매우 줄어들게 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필수 훈련. 성견이 사람을 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무섭거나. 퍼피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을 사회화 훈련의 골든타임인데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불쾌감과 공포심을 예방해야 합니다. 동물은 강제적 행위를 강요받는다고 느낄 때 불쾌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면서 발을 닦거나 손발톱을 자르는 등 강제적 행위를
강요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강제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연습을 필수로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 강아지한테 불편함을 강요하기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평생토록 반려견에게 목욕도, 빗질도, 발톱 정리도, 예방접종도, 심지어 목줄이나 하네스를 착용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키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시기에 최소한으로 하셔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빗질에 대한 연습입니다. 빗질이란 사람이 손에 낯선 도구를 들고 반려견의 몸을 터치하는 과정입니다. 빗질의 목적은 털을 빗는 데 있지만 사실 빗질을 하면서 사람이 손에 든 도구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으면서도 그 도구로 사람은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빗어주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톱 깎기 연습입니다. 빗질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더 난이도가 높은 과정인데요. 개들은 발이 잡히는 것에 대한 본능적 공포심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생존과 밀접한 부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주 어린 시기 때부터 발을 만져주고 점차 잡는 시간을 늘려주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성견이 돼서 공포심으로 인한 입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양치질 연습입니다. 개의 입을 만지는 것은 개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하는데요. 입과 동시에 눈 주변 등 강아지의 안면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발을 잡는 것과도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손길과 좋아하는 간식을 이용해서 입 주변, 눈 주변, 귀 주변 등을 만져주면서 불쾌함을 상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하십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한 몸 터치, 발 터치, 얼굴 터치에 대한 연습을 안 하시면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히기 위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달라붙어야 하고요, 발톱을 자르기는커녕 발 닦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게 돼서 사람은 사람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힘들고도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행동교정만 벌써 15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가정을 봐왔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서 아동심리치료학과라는 곳에서 가족치료를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행동심리에서 강아지들의 행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를 때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심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기술적인 접근을 우선시할까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술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한 아이를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분석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상담할 때 그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참석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애견학교 바니버니는 위탁훈련, 1:1 센터, 개인 레슨, 가정 방문 훈련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